모든 이제 생명체는 보시다 보면 수명이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대표적으로 쥐 같은 동물은 심박수가 1분에 한 400회를 뛰어요. 아주 빠르죠. 그래서 보통 2년에서 길어봤자 4, 5년밖에 못 살고 심박수가 고래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밖에 안 뛰어요. 170년을 사는 거죠. 흰 긴 수영 고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거북이 같은 경우도 심박수가 1분에 한 20회 이하예요. 그러니까 100년씩 살기 때문에 동물에 따라서 심박수가 그만큼 인체는 수명과 관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박상용 원장님,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1950년대 이 말 사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말한 건데 모든 포유류는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심박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수명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심박수가 빨리 뛰면 그러니까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박수가 빨리 뛰면 수명이 좀 짧고 심박수가 천천히 뛰면 수명이 좀 길다라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박수가 빠르다라는 게 또 단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또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제가 이제는 뭐 우리 엄지의 제왕의 한 가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짧은 녹화 시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선재강 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도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은 수명이 좀 줄 수가 있고 심장이 좀 느리게 뛰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 수가 있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 사람의 심박수는 한 70배 정도예요, 1분 정도. 그러니까 피가 갔다 오는 신진대사 양이죠. 그런데 90배 이상 뛰는 사람과 60에서 한 69회 뛰는 사람이 사망률이 2.7배로 거의 3배로 많은 사람이 죽고 돌연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 외에 보면은 심박수가 갖고 있는 내용을 알면 됩니다. 심박이라는 건 심장에 한번 피가 돌아왔다가 오는 시간이거든요. 빨리 온다는 거는 신진대사가 많아지고 혈류흐름이 많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죠. 그 혈관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생명하고 아주 관계가 있고 한의학에서도 동의보감에서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 신형편에 보면은 맥이 급삭자, 맥이 급하면서 빠른 사람은 기혈이 나쁘기 때문에 다 요라해서 빨리 죽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 맥이 지환자, 맥이 느리면서 완만한 사람은 기혈이 화평하기 때문에 다 순화해서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동서양이 심박수는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의 그 박동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심장의 박동수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활 습관 속에서 우리가 많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어요. 심박수를 후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운동이에요. 운동이야말로 정말 심박수를 정말 후천적으로 좀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약간 천천히 뛰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장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심박수가 아주 느려요. 그래서 거의 뭐 마라톤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인들에게 따지면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들은 이제 심장이 튼튼해지니까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워낙 많은 거예요. 심장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적게 뛰어도 더 많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운동, 특히나 이제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면 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심박수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명이 다 있다는 걸 숨이 멎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심장이 멎었다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과 심혈관계는 인체 시스템 중에 가장 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전신에 산소하고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영양소. 그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심장하고 혈관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보면 하루에도 10만 번을 뜁니다, 이게. 10만 번?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혈관에 공급하는 길이가 한 10만 킬로, 지구의 2바퀴 반 정도고 하루에 혈관으로 이렇게 리터 수는 9,500에서
한 9천 리터 정도의 혈액을 내보낼 정도로 하고요.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평생 한 25억 번 엄청난 걸 띄고 3,750억 리터의 혈액을 수송할 정도로 심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네요. 심장에 늘 감사해야 되고 심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간수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마워해야 되겠다,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심장한테. 그러니까 심장이 아프지 않고 심장이 제대로 뛰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심장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심장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됩니까? 심장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힘드는데 네. 왜냐하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에요. 우리가 심장하면 그렇게 중요한 심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핵심이 뭐냐 하니까 80%는 우리가 늘 하는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체온 관리 등으로 호흡 등으로 80%는 예방할 수 있고 병이 있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년이 되면은 가슴이 답답한 것도 불안해지고 또 목 뒤가 뻣뻣한 것도 불안해집니다. 손이 저리거나 머리가 아프면 이거 혹시 뇌졸중은 아닌지, 그죠? 예. 고혈압은 아닌지, 심장 이상은 아닌지 이 걱정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병들에 대해서 저희가요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방 허참 선생님 말씀처럼 예.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은 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심혈관 너무나 급작스럽게 시한폭탄으로 돌아가시고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심근경색하고 뇌경색을 고혈압과 세 가지를 어떤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고혈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뇨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고혈압. 도대체 고혈압은 이거 왜 걸리는 겁니까? 예,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도의 어떤 사람마다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 혈관 내벽에는 연세가 들고 음식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에 노폐물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노폐물이 많아서 끈적끈적해지면은 심장에서 잘 못 보내니까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압력을 주다 보면은 혈관이 약한 사람은 혈전, 즉 플라크라 해서 상처받은 데 덧칠한 그런 것들이 생겨서 거기 떨어져 나와서 이제 심장을 맥힌다든가 뇌혈관을 하면 심근경색, 뇌경색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일정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증상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세라는 게 없을까요? 예, 그거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리 쪽에서 저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이거는 심장이나 뇌 쪽으로 혈전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걷는다든가 통증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라든가 아니면 쥐가 나서 많이 못 걷는 분들 이런 사람들 걷고 이런 분들도 이거는 심장이나 뇌 쪽에 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다가 보면은 종아리가 저리다든가 아프다든가 쥐가 난다든가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면서 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종사에 보면 서해부 쪽에 동맥이 막힌 사람도 많고 어떤 경우는 심해지게 되면은 다리가 괴사나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 건강을 항상 신경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혈압이 무서운 게 고혈압이 혈전을 만들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고혈압이 있더라도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혈전이 안 생길 수 있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다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네. 그다음에 하체 운동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 관리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체온 관리. 그러니까 하지를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자주 움직여 주시고 하지 관리하면서 체온 관리, 혈액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게 전체가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천하의 하일성 씨를 울게 만든 바로 그 병, 심근경색입니다. 박성호 원장님, 네. 심근경색이 정확히 어떤 병입니까? 그 심근경색을 이제 따로따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 심장 근육이 경색,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심장이 결국 하는 일이 산소랑 영양소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심장이 다른 조직들에. 예. 그럼 얘도 이제 자기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심장이 이제 피를 온몸으로 보낼 때 그 보내는 동맥에서 바로 자기가 먹는 동맥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전체적으로 온몸에 피를 보내는 그 행동이 곧 자기도 먹고 사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나를 영양소를 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막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에 쌓인다라든지 또는 혈전이 와서 그 혈관을 막는다라든지라고 하면 이제 이 혈관이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죠. 심장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심증 얘기하고 심근경색 얘기를 하잖아요. 차이는 뭐냐면 심근경색은 아예 그냥 혈관이 완전히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다시 뚫리지 않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근육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고 협심증은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는데 막혔다 안 막혔다 막혔다 안 막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네.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이제 심근경색의 전 단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일성 씨는 심근경색이 왜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담배를 하루에 한 3갑씩 폈어요. 그 당시에요. 네네. 근데 그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담배를 끊지 않으면은 2년 후에 쓰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고 나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내일 쓰러진다 그러면 겁을 낼 텐데 2년 후라니까 뭐 겁을 낼 일이 없더라고요. 뭐 2년 후의 일을 벌써 걱정할 일도 없는 거고. 예. 그 진짜 딱 2년 후에 쓰러졌어요, 지금. 딱 맞았어요. 네, 딱 맞았어요. 야. 근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심근경색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할 때는 전조 증상이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심근경색의 쇼크, 그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고 이렇게 구름이 오듯이요. 심장 쪽에서 부위 쪽에서 통증이 이렇게 느낀다든가 그다음에 팔이 왼쪽 팔입니다 주로. 어깨나 왼쪽 팔에서 감각이 좀 안 좋다는 이런 분도 있고요. 간혹은 증상 없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체한 것 같다. 꼭 체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남자들은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에 뭔가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뭔가 네, 어떤 네. 아리하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생활이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하면 얼마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뭐 쓰러졌다 돌아가셨다 이런 걸 듣고 여기서 그냥 흉통이 너무나 오고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그렇게 아리고 아파요. 아 이건 심근경색이다. 그러니까 그 즉시 119 불러달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단 심장이 박동을 잘 안 하고 박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가 심장에서 혈관 공급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혈액이 잘 안 오니까 위 운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로 체했다, 음식이 그득하게 남아있다라는 증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수차례 그렇게 됩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위장장애 있던 사람은 또 위장장애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빈혈에 있다는 거는 사실 빈혈이 아니라 이제 빈혈 증상인 거고 실제 피가 빨리 뇌에 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지럼 증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들이 다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조금 빨리 알아차린 그 아주 영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심근경색을 그렇게 저는 미리 알아차렸지만 어떻게 되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심근경색은 남자 여자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굉장히 다양하고 모호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성들이 또 불리하네요. 그리고 여성들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 쪽에서 흉통이 생기면서 턱, 등, 어깨, 왼쪽 팔, 소화장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어지럽다든가 근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는 남자에 비해서 구토가 좀 심한 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막연히 독감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가보니까 발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특히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심근경색 증상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게. 그럼 남자들은 여자와 달리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남자분들은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흉통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심장부 전체적으로 흉통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숨이 좀 차다는 분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왼쪽 어깨 두통이라든가 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땀을 흘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자분들보다는 훨씬 경미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훨씬 다양하고 그다음에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증상. 참 무섭습니다. 이거 심근경색의 경우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후유증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 뇌졸중. 예. 그 심혈관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이거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고 이것도 예방만이 최선의 살 길입니다.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20%에서 돌아가시면서 1개월 이내에 사망하실 뿐만 아니라 30%는 영구장애고 그 외 30%도 부분적인 장애로 굉장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뇌경색이 오든 뇌출혈이 오든 간에 반드시 예전에 예방이 필수입니다. 근데 지금도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뇌졸중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세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뇌출혈이란 것은 터지는 거고 출혈이요. 뇌경색은 안에서 막히는 거죠. 그러면 출혈은 혈관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막아야 되는 거고 경색은 뚫어내야 됩니다.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치료법이 정반대로 할 수 있고요. 세 가지로 크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운동하다가 활동하다가 등산하다 쓰러지는 분들은 뇌출혈이 많으시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생겼다. 그거는 거의 90% 이상이 뇌경색입니다. 두 번째는 뇌경색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비가 오고 하더라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름이 뭐고 나이가 하는데 뇌출혈은 말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을 이 출혈이 생기다니까 혈관이 터졌다 보니까 시신경 문제가 여러 가지 언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목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뇌경색 환자는 목을 좀 움직입니다. 뇌출혈은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아픈 인상을 지기 때문에 크게 활동하다 생기는 것은 출혈이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출혈이고 그다음에 목을 가누지 못하면 출혈이기 때문에 경색과 출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왜 중풍 그러잖아요. 예, 중풍이 그럼 뇌출혈인가요?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요? 예, 뇌출혈과 뇌경색을 두 개 다 중풍이라 그러고요. 근래는 이제 경색 환자가 많다 보니까 두 개 다 치료법이 한방에서는 다르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예. 이 뇌졸중을 미리 알아채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